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이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는 저 세 가지 배우면 끝나는 거야, 결국. 자, 그러면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 한번 보자.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예요. 자, 우리 앞에서 1단원에서부터 배웠지.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자, 그런데, 자,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예요. 자,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는 이유가 뭐겠니, 다이나? 음, 왜 지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일까? 퍼뜩 생각나야 되는데? 밤낮을 만들어서 어? 그 햇빛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햇빛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런 얘기야. 제일 음, 중요한 에너지잖아. 생명 주식이 활동? 뭐라고 생각해? 어? 생명 활동? 그래, 생명활동. 그게 뭐야? 광합성이잖아. 음, 그래. 식물 광합성에 필요한 애죠. 필요한 에너지야. 빛에너지. 식물이 광합성에서 양분을 만들어야 그 양분을 먹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에서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가 태양복사 에너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물 순환의 원동력이에요. 그치? 자, 물순환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물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증발을 해. 그래서 이 증발한 물이 공중으로, 공기 중에서 구름으로 다시 응결이 되지. 그래, 이 구름이 밀려다니다가 비로 내리고, 눈으로 내리고, 그러면서 물이 순환하게 되는 거잖아. 물순환의 원동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자,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표를 변화시키죠. 자, 지표 변화의 원동력, 풍화 침식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자, 이 풍화 침식의 이 특징을 보면 어때? 물이 흐르면서 어때? 바위를 깎고 흙을 파고 막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해됐니? 이거 태양 복사 에너지 끝이야. 내용 별거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우리 언제 우리가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생겼냐면, 자, 지구의 생성 과정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전체가 마그마 바다였던 적이 있었지. 그래, 이 마그마 바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구 전체가 마그마로 뜨거웠단 말이야. 그 마그마들이 여지껏 아직도 열을 내놓는 거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구 내부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거든. 자, 그런데 지구 내부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이기도 하면서,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붕괴열이에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게 가장 큰 거야. 거기도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열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마그마의 바다처럼 만들어질 때 굉장히 뜨거웠잖아. 그때 축적된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 시 방출하는 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각 변동의 원동력이에요. 자, 지각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맨틀의 이동, 맨틀이 이동하는 것도 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에요. 가열되는 곳, 냉각되는 곳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화산, 지진 등등.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요. 이거 말고도 또 조산운동 같은 것도 여기 조산운동도 있어요. 조산운동 등. 자, 그 다음에 역시 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도 지표 변화의 원동력이 되죠. 그치? 자,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조력 에너지. 자, 조력 에너지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예요. 자,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인데 그 중에서도 달의 영향이 훨씬 커. 왜냐면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태양보다. 자, 달은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지만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 지구에서. 그래서 더 가까운 달의 인력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에너지야.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밀물, 썰물, 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해저 지형도 변화시키고, 자, 해안가 막 파도가 치면서 어때? 절벽도 만들고 막 그러지? 얘도 바로 지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네 번째,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흐름. 자,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각 권 사이를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자,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을 이동하며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으켜요. 자연현상을 일으키죠. 자, 그런데, 자, 에너지는 위도별로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결국 무엇을 일으키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켜요. 자, 이 불균형 때문에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 균일하다면 대기가 순환을 안 해. 그런데 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대기와 해수 순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에 해수 순환에 의해서, 자, 에너지가 이동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자, 심화학습란에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구 4분의 1 그려놓고 에너지 불균형, 에너지 부족, 에너지 과잉 나와 있지? 자,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극 플러스 90, 여기가 마이너스 90 남극. 그런데, 자, 이렇게 생긴 에너지 그림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요 그림들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지? 자,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선생님이 가장 쉽게 표현하면 무슨 에너지라 그랬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자, 요게 뭐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자, 그럴 때, 자, 우리는 요 부분을 에너지 부족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에너지 과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위도가 플러스 38도, 마이너스 38도. 그래서 요 부족 에너지를 과잉 에너지가 채워요. 이게 대기와 해수 순환에 의해서. 그러면 38도는 자, 저 과잉 에너지하고 부족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때 자 38도는 있지. 중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는 저위도의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할 때 통과하죠. 그래서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냐?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에너지는 끝났어요. 이제 물질 순환하고 탄소의 순환을 볼 거야. 자,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물의 순환,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의 순환이에요.
자, 첫 번째, 물의 순환은, 자,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자, 기권에서 숙권, 직권, 생물권으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은 뭐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기권에서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강수라고 부르죠, 강수. 자, 그 다음에 수권, 직권, 생물권에서는 또 기권으로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수권, 직권은 증발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생물권에서는 호흡이라든지 우리 숨쉴 때 물 나가죠. 그리고 증산작용, 식물은 증산작용에 의해 물이 기권으로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자, 물순환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뭐라 그랬죠, 아까? 해양복사 에너지라 그랬죠? 물순환의 원동력이에요. 근원이 되는 에너지. 자, 그리고 자, 이 물의 순환을 통해서 어떻게 되니? 자, 물이 순환하며 상태가 변하죠. 자, 물이 순환하며 상태 변화라고 이때 에너지 출입에 발생하죠. 그래서 다양한 기상 현상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이 물순환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역마다 증발량과 강수량은 다르죠? 자, 지역마다 증발량과 강수량은 달라요. 자, 그 얘기는, 자, 물이 많은 곳은 육상하고 해상하고 어디가 물이 많니? 해상이 훨씬 물이 많지? 그러면 물이 많은 곳에서는 증발량하고 강수량 중에 누가 더 클까? 자, 육상에서는 증발량보다 있지 강수량이 커요. 그런데 해상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커요. 자, 그렇지만 자, 지역마다 이렇게 강수량 증발량은 다를 수 있지만 자, 물 순환 과정 중에 자, 유입량과 유출량은 같음으로 평형을 이룬다.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요번에 책이 개편되면서는 요 숫자들이 전혀 이게 안 나오거든. 그냥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 숫자는 문자로 표현해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렇게 그림으로 요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가 육상이고요. 여기는 해상이에요. 자, 여기에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도 있다고 보자. 자, 그럴 때 자, 요걸 A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요걸 B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 자, 요건 대기야. 그 다음 요걸 C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 요걸 D라고 해보자. 그 다음 요게 E. 자, 요건 대기야, 여긴. 자, 우리 복사평형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복사평형에서도 배웠고 그러면서 자, 대기 중으로 나간 화살표가 이거는 증발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는 화살표 하나 더 하자. 이렇게 이 세 개가 자, C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 B, C, D, E부터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A는 뭐냐면 해상의 증발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자, 해상의 강수예요.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C는 육상의 증발 내지는 그냥 증발이라고 하자. 왜냐면 육상에서 대기로 간 그 수증기량이에요. 거기에는 뭐 더 있니? 식물에서 나간 거는 증산작용, 동물에서 나간 거는 호흡이란 작용이야. 그런데 이거를 전부 증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는 자 육상 강수예요. 그 다음에 E는 자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양이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해상에서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니? A, 네. 자, 왼쪽 봐봐, 왼쪽. 해상에선 증발량하고 강수량하고 누가 더 크다 그랬어? 증발량. 그러면 증발량이니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A, A가 커야지. 그 다음에 육상에서 C하고 D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 B요. 그래, D가 커야겠지. 맞아? 자,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자, 해상에서 총 유출량 구하는 거 한번 해볼까? 총 유출량. 해상에서 우리 빠져나간 총량은 얼마니? 음, A,
그래, A밖에 없지. 근데 총 유입량은 뭐니? B 플러스 E. 뭐하고 뭐? B랑 E요. B하고 E. 2? 그렇지. B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 A는 B 더하기 2하고 같은 거야. 그치? A는 B 더하기 2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육상 보자, 육상. 총 유출량은 얼마? 음, C 플러스 E. C 플러스. E요. 그렇지, C 플러스 2. 그 다음에 총 유입량은 D. B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야. D는 C 플러스 2. 그치? 자, 그 다음에 대기를 보자, 대기. 총 유출량은 음, E. B 플러스 D. 그렇지, B 플러스 D지요. 총 유입량은 A 플러스 C. 네, A 플러스 C. 야, 이걸 문자로 했는데도 다 이제 쉽게 알아내네. 그럼 잘 봐야 돼. A 마이너스 B는 무엇과 같니? 음, E. 그렇지, 2와 같니. 위에서 다 구했잖아. 자, 그래.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책에서는 숫자가 안 나와 있지? 그냥 설명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설명을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숫자로 주어진다면 이걸 가지고도 만들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해됐니? 네. 네, 그러면 그 물에 평형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밑에 읽어보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대로 나와 있어.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육지강수 플러스 바다강수는 육지 증발 플러스 바다 증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육지 강수 플러스 바다 강수는 B 더하기 B는 육지 증발, 바다 증발 A 플러스 C 이거잖아. 맞죠? 그게 여기에 나온 거 아니야, 여기. 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달달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그림처럼 보고 그림 보고도 알아낼 수 있으면 돼. 알겠죠? 자, 이제 물의 순환은 끝났고 그 옆에 탄소의 순환이 또 나왔죠? 탄소의 순환 보자. 자, 탄소의 순환에서 첫 번째. 자, 탄소의 존재 형태를 먼저 살펴봐야 돼. 자, 탄소는 첫 번째 기권에는 기체 분자 상태인데 자, CO2 상태예요. 자, 이게 기권에 있는 탄소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생물권에도 탄소가 있죠. 자, 생물권에 있는 탄소는 뭐죠? 이산화탄소? 아, 뭐야, 네 몸을 이루는 게 이산화탄소야? 아니요? 그럼 네 몸을 이루는 건 뭐야? 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속에 탄소 있잖아. 응. 그래. 이거는 유기물 형태예요. 유기물 형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등등등 이런 것들 형태로 생물권에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권에도 있죠, 분명히. 자, 수권의 탄소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CO2가 물에 녹아 있는데 녹은 CO3 E-나 HCO3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있어요. 이게 수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직권에도 있어요. 자, 직권에도 있는데 이 직권에는 자, 뭐가 있냐면은 석탄, 석유, 석탄석유 직권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자, 석회암에 CaCO3가 석회암이거든. 근데 이 중에 제일 많은 양이 뭔지 알아? 이 중에 제일 많은 건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많아요. 가장 많다. 그 양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탄소의 존재 형태고요. 그러면 자, 탄소의 순환 보자. 자, 요 탄소의 순환은 그림으로 역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 테니까 보자. 자, 요건 바다야. 여긴 육지고. 식물도 있고요. 동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 CO2.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 요게 1번,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 이게 석회암, 그 다음, 요건 4번, 그 다음 5번, 이게 화석연료, 그 다음 공장이야, 이게 공장.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가죠. 다음, 요게, 자, 그랬을 때, 자, 요거는 몇 번이냐? 6번. 요게 7번. 자, 요 1, 2, 3, 4, 5, 6, 7번. 요거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요 그림을 해석하면 돼요. 자, 1번 봐봐. 1번 봐봐. 1번. 공기 중에 CO2가 바닷물에 녹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해라고 불러. 용해. 자, 용해는 어느 때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기온이 낮을수록 활발해. 자, 기온이 낮을수록 촉진이 된다. 자, 기온이 낮을수록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는다는 얘기예요. 사이다 콜라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얘는 탄소는 기권에서 어느 권으로 이동한 거니? 수권으로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방출이라고 부르면 돼, 방출. 자, 이거는 기온이 높을수록 촉진이 돼요. 1번하고 2번은 서로 반대 방향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온이 높으면은 2번은 촉진되고 1번이 억제가 되겠지, 녹는 게. 그 다음에 얘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석회암으로 고정됐다라고 불러요. 석회암으로 고정. 자, 이거는 뭐냐면 수권에서 직권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자, 호흡은 생물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광합성. 요거 8번이라고 하자. 자, 광합성은 기권에 있는 놈이 생물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화석 연소예요. 연소. 자, 이건 직권에 있는 탄소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인간 활동은 빼도 돼요. 결국 기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산활동이죠. 자, 화산활동에서 직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얘는 자 화석 연료가 되는 거예요. 화석 연료화가 되는 거지. 화석 연료는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런데 대기 중 CO2의 양을 늘리는 화살표 있죠? 대기 중 CO2를 늘리는 반응은 온실 효과를 키우는 온난화 일으키는 화살표야. 알겠죠? 그래서 대기 중에 CO2가 늘어날수록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니 안 됐니? 됐어? 네. 요 그림들 해석하면 돼.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거기에 그대로 다 써 있잖아. 그치? 그대로 이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야. 그 다음 넘겨봐. 자, 지구 시스템에 이제 상호작용이 나오거든. 자, 이 상호작용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뭐냐면 자, 지구계의 각 권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게 기권의 상호작용이 수권하고도 일어날 수 있고 수권의 그 다음 수권의 상호작용이 자 직권하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권과 기권 그 다음에 생물권하고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이거 예전에도. 말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자, 단층 지진에 의해 쓰나미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건과 어느 건의 영향이니? 직권, 수권. 그래, 직권수권이잖아. 그래, 직권의, 봐봐, 잘 봐.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원인, 결과,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원인은 직권, 직권 원인이 돼서, 결과는 수권에서 나타났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다 외우려면은 이걸 다 언제 외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직권에서 수권에 영향을 줬어? 이렇게 외우면 끝나버리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볼까요? 광합성으로 백이 성분이 변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건하고 무슨 건하고의 관계야? 식물권하고 기권. 생물권, 기권 이렇게 되는 거지. 생물권에 의해서 기권의 성분이 변했다. 이해됐니? 자, 이거를 굳이 거기에 표에 나온 것처럼 자, 영양, 근원이 원인이죠. 자,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또 어떤 곳에 영향을 줬는지 이거 표를 외울 필요 없단 말이야. 그냥 거기에 다 말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면은 훨씬 더 쉽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자, 지구 시스템의 균형. 이거는 그냥 읽어봐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거기 봐봐. 한 권에서 급격한 변화가 다른 권의 변화를 일으키면 균형이 깨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그 균형이 깨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 지구 온난화, 온실기체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거든. 그러면 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떠냐? 더 생물권부터 해서 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발생을 적게 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게 노력인 거야. 자, 지구 온난화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거기 읽어보면은 열대우림 파괴와 과잉 경작으로 인한 지표면의 변화. 자, 이런 거죠. 자, 과도한 경작, 벌목, 방목에 의한 산림 파괴를 줄이자. 이런 것들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단원이 또 하나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 괜찮아요. 어려운 거 없죠?